안녕하세요. 여러분 간혹 의뢰인분들이 받을 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채무자 집에 찾아가신다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가 오히려 돈을 떼먹은 채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못 받고 고소까지 당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오늘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불법 추심 행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대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심 행위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폭행, 협박, 위력을 사용해서 추심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집 알아냈다, 다 같이 죽자 같은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채무자의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서 고성을 지르거나 행패를 부리는 행위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반복적이거나 야간에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입니다. 법에서는 야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시간대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 낮 시간이라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해서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한 채권 추심자가 약 5일 동안 총 40회에 걸쳐서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더 이상 나도 살기 싫다, 다 같이 죽는 거다라는 문자를 발송을 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3일 동안 약 24회에 걸쳐서 전화를 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생겨서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해야겠습니다. 셋째로 채무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함부로 연락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 등을 말하는데요.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해서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관계인에게 연락할 때는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직장 동료에게 당신 아들이 빚쟁이다, 돈을 안 갚는다, 당신 동료가 빚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면 안 됩니다.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 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 앞에서 누구누구 돈 갚아라라고 크게 말하거나 아니면 플랜카드나 배너를 설치하면 안 되겠죠. 다섯 번째로 추심을 하면서 강요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돈 못 줄 것 같으면 다른 데서 빌려서라도 갚아라, 카드 대출이라도 빌려서 갚아라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를 더 깊은 빚의 늪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불안감을 유발해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의 부모나 형제, 자녀 등에게 당신이 대신 갚아라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일곱 번째로 채권 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장정보 등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일 때 함부로 추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 정당하지 않게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주의하실 점은 불법 주심 업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로펌에 찾아오신 의뢰인분들 중에 추심업체에서 브로커를 통해서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 준다거나 채무자를 직접 찾아가서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해서 혹해서 일을 맡겼다가 불법 추심으로 역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추심 수수료만 날리고 돈은 전혀 받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제한들을 촘촘히 두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대방으로부터 트집이 잡혀서 역으로 고소를 당할 위험도 큰데다가 설사 채무자를 직접 만난다고 한들 채무자에게 뭐 위력이나 협박 등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돈을 달라고 했다가 채무자가 다음에 그냥 갚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절차 이외의 방법들은 얼핏 보기에는 뭐 속 시원하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그 위험성과 효과성 면에서 따지고 보면 합법적인 방법들에 비해서 장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추심이 되지 않는 채권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추심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다소 시일은 걸릴지라도 법원이나 신용조회를 통한 신속한 재산조회 및 시의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서 채무자를 법으로 압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뭐 형사 고소장을 넣거나 하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큰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분들이 답답한 마음에 섣불리 잘못된 행동을 하시면 오히려 비양심적인 채무자들로부터 역공을 당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채권 추심 시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